그 여름 뜨거웠던 열정에 화답하듯 내달려오는 가을 빗줄기네요. 늘 바라고 사랑하는 건 아니지만 가끔은, 아주 가끔은 내가 쏟은 열정에 누군가 이리 답해주길 바라지 않나요? 오늘은 제가 할게요. 이재정이 70.5가 여러분 마음에 답합니다. 여우처럼 쇼핑하자 폭스마켓. 국내 최저가 판매 나노 금칫솔. 오픈마켓 최저가보다도 더 싸다. 국민의 48%가 살 때까지 단돈 1만 원에 무조건 무료 택배로 드립니다. 치약의 혁명 N47 플라즈마 치약. 비면활성제, 방부제, 사카린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치과 판매가보다 무려 70% 저렴하게 드립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참 좋은 쇼핑몰 폭스마켓. 문의는 1566-5476. 검색창에 폭스마켓을 입력하세요. 폭스마켓.co.kr. 네, 다시 접니다. 여러분, 분위기 좀 바꿔볼까요? 저 어쩌다가 이 목소리가 솔파미레 도시라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라라라라 이러고 있었어요. 원래 그러고 싶었던 날 아닌데. 여러분, 내일은 더한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더한 뉴스로 우리는 MB 상태가 될지도 모릅니다. 멘붕 상태가 될지도 모릅니다. 의연함을 유지하겠습니다. 의연함을 유지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로도 아름다워요. 물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상처를 생각하면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가끔은 주저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꿀 수 있는 오늘이 좋아요. 노력하고 있는,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좋거든요. 10년 뒤에 내 모습을 상상하면서 모든 게 다 구비된 집에 아무런 걱정도 없는 나를 떠올리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때도 아마 내 인생에는 번뇌와 고통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내 삶에 묵혀가면서 그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풀어줄 누군가 옆에서 그걸 행복이라고 느끼면서 살고 있을 것 같아요. 늘 환상적인 이데아의 결론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걸 향해서 포기하지 않는 오늘이 아름답고 행복한 겁니다. 가을비 마냥 즐기기에는 너무 억수같이 퍼부었지만요. 그래도 가을이니까 가을비라고 이름 붙여주십니다. 가을비 내리는 금요일에 오늘은 아주 아름다운 그녀를 모십니다. 미스 코리아, 미스 국회 장하나 의원님 모셔볼까요? 실은 살금살금 들어와 계셨습니다. 장하나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소개부터가 이렇게 국민 TV인데 국민 여러분을 속인 것 같아서 미스 코리아. 미스 코리아는 뭐고 미스 국회는 뭐고 참. 그러나 예. 기분은 좋아서 웃고 시작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제가 미스 코리아라고 말씀드린 건요. 지금 막 방송에 들어오신 분들이 있으실 테니까 아까 설명 들으신 분들은 똑같은 얘기 반복이겠네요. 대한문 앞에서 질서 유지인 띠를 두르고 계시는데요. 너무 아름다우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스 코리아 포즈 한번 지어보실래요? 했는데 아니 그래도 명색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신데 이 질문을 뭐 어떻게 받으실까 했더니 기껏게 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손을 흔들면서 거의 그 행진 포즈 있죠? 기억하시나요? 네, 그거 예. 아까 페이스북에도 막 사진이랑 예. 네. 저 동영상으로 가지고 있어요. 네. 여차하면 네. 저도 풀 거예요. 네. 동영상 풀 거예요. 괜찮습니다. 뭐. 네. 이 비를 뚫고 어디 갔다 오신 것 같아요. 공항에서 막 오셨다고요. 예. 제가 고향이 제주이기 네. 때문에 뭐 지역구 의원은 아니지만 제주에 있는 그 방송국에서 뭐 지속 가능한 발전하고 네. 우리 제주 고향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다고 해서 방송 토론 녹음을 하고 막 또 올라왔어요. 근데 오는 도중에 제가 추석 때 뭐 여러 가지 일정으로 그 집에 못 가가지고. 고향에 못 내려가세요? 네. 근데 어머니도 이제 홀어머니시고 저도 형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둘이 따로 있으면 둘 다 각각 완전 따로따로 혼자씩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가게에 가가지고 그냥 점심 엄마가 주시는 거 먹고 그냥 또 부랴부랴 이렇게 왔습니다.
네, 제주도는 화창합니다. 제주도는 화창해요. 네. 아니, 저는 비 오면 아플 사람들, 염려되는 사람들 얘기하면서 제주강정은 어떤가 문득 생각했었는데 거기는 화창하군요. 날씨라도. 네, 날씨는요. 네. 아, 실은 제가 페이스북에서 의원님이 그 이른 추석 밥상이라고 사진 찍어 올리신 걸 봤어요. 네. 근데 정말 맛깔스러운 반찬들이 있는데 참 소박한 느낌의 상차림인데 그 옆에 그 어른들이 입으시는 옷들이 역마다 이렇게 다 걸려 있었어요. 네. 아까 가게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머님이 하시는 가게에 들르신 거예요? 네네. 어머니는 그 뭐 1년에 한 이틀 정도 도 안 쉬시고 또 추석날도 혼자 집에 계시면 얼마나 적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좀 약간 늦게 출근하시더라도 그럼 명절날도 설날 추석도 그냥 가게를 가셔요. 뭐 그러시는데 거기는 이제 옷인데 구제 옷이라 그래서 이제 아주 그 새 상품이 아니라 그 입었던 거 다시 그 수거해서 판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 뭐 다른 나라에서도 가져오고 그래서 파는데 99년부터신가 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뭐 새 옷을 이제 벌써 15년간은 새 옷을 잘 못 샀죠. 이제 일단 엄마 집에서 다 공짜로 다 제 거니까요. 네. 근데 그러면 입었다가 살짝 다시 걸어놓으시고 그래도 표시는 안 나겠네요. 그런 발상을 하시는군요. 실망입니다, 변호사님. 실제 그러셨구나. 잠깐만, 어머니나. 아니, 정겨웠어요. 그 밥상도 굉장히 정겨웠고, 여기 장하나 의원님과 여러분 패친이신 분들은 지금 들어가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른 추석밥상이라고 올리신 사진 옆에 그 반찬도 참 맛깔스러웠지만 정갈하게 다려져서 벽에 걸려있는 그 옷들이 인상적이었어요. 어머님의 삶의 모습이었구나. 지금 말씀드리니까 생각이 네요. 베리군님께서 스튜디오 사진 좀 올려주세요. 아름다움 보고파요 했는데 지금 장하나 의원님 지금 화장 들어가십니다. 잠시만요. 우리 장 의원님 화장하고 오실게요. 아니 화장이 아니고 지금 라디오라고 해가지고 머리도 하나도 안 빗고 지금 평소랑 똑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안경도 빼시고 저기 지금 선 보러 온 자리 아니에요. 여러분하고 대화하시면 되는데 아이고, 그러니까 처음 소개를 잘못하셔가지고 변호사님께서 제가 내면의 아름다움은 좀 길러보려고 노력 중이지만 외면은 힘들 것 같아요. 아유, 그래도 뭐 조금 아까보다는 나아지셨습니다. 빠르시네요, 변신. 아까 첫 모습 그대로 보여드렸으면 참 정감이 가셨을 텐데요. 빠르십니다. 뭔가 이상해요. 지금 이게 금방 많이 나아졌다 그러면 지금도 안 좋은데. 아니, 저는, 게스트가 돋보이는 방송 하지 않아요. 제가 돋보여요. 게스트를 당황하게 해서 제가 돋보여요. 이 제주 분이셨구나. 제주에는 많은 게, 뭐, 바람도 많고, 돌도 많고, 아가씨도 많고. 그 아가씨시네요. 제주 아가씨시네요. 저 대구 여자예요. 그러시군요. 미스 코리아가 많이 나오는 그 대구 여자예요. 다음 주제로. 다음 주제로. 오늘 볼만 하겠는걸요. 제주 그래서 그런가요? 저는 제주 강정 현장에서 올해 강정 평화대행진에 계시는 장 의원님 모습을 봤는데요. 정말 머리 깡총 묶고 청바지에 티셔츠 발랄한 청년의 모습으로 거기에 함께하고 계셨어요. 정말 물 만난 듯 이렇게 통통 튀는 장 의원님의 모습을 그 거리 곳곳에서 뵀는데 고향이셔서. 고향이셔서. 그러니까 제가 그 강정마을에서 그 평화운동 하시는 많은 어르신들, 우리 강정 어르신들하고 정말 헌신적이고 다 하나같이 존경하는 우리 그 강정의 활동가 분들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부족하게 그냥 부족하나마 그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영광이기도 하고 참 감사한 마음으로 있었습니다. 제가 계속 강정 활동가 출신이라고 하도 저를 해서 부끄러움이 좀 많았는데요. 그냥 제주가 고향이니까요 하고
또 저는 강정마을에 매일 이렇게 살고 공사장 앞을 지키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저는 제주시에 살았는데요. 네. 서귀포가 아니라 저희는 서울의 제주 강정의 문제를 시내 우리 동네들에서 뭐 알리는 서명도 네. 받고 뭐 이런 것들이나 했지. 아이고. 이제 신문 같은 데는 되게 이런 게 크게 나와서요. 그런데 뭐 다 거기 지금 아직도 제 친한 친구들이 있는 거고 우리 제주도에서 어르신들 그냥 삼촌들이라 그래요. 여자 남자분들 상관없이. 근데 그냥 친하니까 예전엔 늘 같이 자주 봤는데 제가 직장이 서울로 이렇게 잡히다 보니까 못 봐서 보면 그냥 그게 평소 모습이에요. 뭐 잘 어울린다가 아니라 원래 친한 분들인 거죠. 뭐. 네. 단상에 보통 이제 뭐 집회에도 최근에는 촛불 집회에 여러 야당 의원님들 많이 오셨잖아요. 단상에 의원님들이 딱 올라가면 이제 근엄해지시고 이렇게 그런 경우가 많은데 단상의 발언을 위해서 딱 올라갔어요. 근데 아마 단상에 올라가고 보니 저 군중 뒤에 있는 친구가 보이셨나 봐요. 갑자기 손을 번뜩 들더니 막 흔드는데 깡충깡충 뛰시면서 막 흔드는 거예요. 친구 만난 그 모습이 우리 청렴 비례의원님답다. 그냥 그 모습이 뭐 즉자적으로는 제가 귀엽다 이런 느낌이었지만 그 반란함으로 지금 국회를 이곳저곳을 헤집고 다니세요. 역시 네. 변호사님이 본질을 잘 오시네요. 저의 본질은 귀여움 같습니다. 괜히 말 시켰어요. 실수했어요. 네. 정말 냉철하신 이지적이시네요. 아니,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젊은 혈기니까 집회 현장이 우선, 다른 분들은 다른 보관들을 생각하실 때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장하나 의원이 그간에 했던 활동 제가 대충만, 그러니까 플레임은 아니고 여러분도 듣기 쉽게 대충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청년고용특별촉진법. 최근에는 또 카페베네 등등 해가지고 청년고용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등등. 이제 고용 문제, 그 다음에 처우 문제 등을 담은 청년고용특별촉진법도 발안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가습기 문제도 장하나 의원이 처음부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관련해서도 법을 만들었죠. 피해자 구제법인가요? 네, 지금 아까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이미 통과되고 네. 시행될 겁니다. 네. 당시에 몇 살, 30대, 20대 청년들의 고용을 위한 법인데, 30대 역차별 얘기가 나왔지만, 그런, 나이 구분은 시행령에 담는 거라서, 결국 다들 걱정 안 하시도록, 지금 35세까지 또, 다 이 법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가습기도 사실 만 2년 동안 묻혀 있던 사안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그 문제가 아직 해결 안 됐나? 이럴 정도의 문제였는데, 이거는 뭔가 될 것 같아서 하는 일도 저도 있지만 어떨 땐 꼭 해야 돼서 하는 일도 이렇게 혼재를 해요. 근데 가습기 건은 정말 안 할 수가 없는 일이었는데, 제가 한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그간에 정말 포기 않고 싸워왔던 피해자 모임 당사자분들 그리고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최영 소장님이나 우리 이문규 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잘하신 거고요. 저는 그냥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거죠. 하고 많은 또 소중한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를 그래도 많은 분들에게 공유를 해줬고 근데 그쵸. 법도 발의돼 있고, 이제 공청회라고 새로 만드는 법은 재정법 공청회를 하는데, 거기까지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맞춰서, 하여튼, 갑자기 훅 지나가는데, 이제, 하여튼, 늦어도 올해 안에, 아니면 빠르면 9월, 10월 정기국회 때 법 통과가 돼야죠. 지금까지 모르쇠로 일관하던 정부가 지금, 대책하고 예산 같은 거를 들고 지금 많이 국회로 오고 있습니다. 법을 만들지 않아도 좋으니 이제 정부 대책을 마련하겠다. 근데 저는 되게 기만적인 겁니다. 처음에는 예산 없다, 법적 근거 없다 해가지고 아시죠? 시큰둥하게 있다가 법안 발의가 이 정도로 진척이 되니까 이제 와서 법 만들 필요 없고 내가 그렇죠. 이렇게 하겠다. 이제 와서 그러면 이제 우리 현 정부에서
뭐 문제 해결을 한 셈으로 되니까요. 네. 그렇게 공도 가져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은 정말 형편없었다면서 실질적인 구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오지 않아서 또 장 의원님이 네. 여러분들과 같이 뭐 기자회견을 하고 이랬던 것도 봤던 것 같아요. 네. 형편 없는 정도는 아닌데. 예. 제일 중요한 게. 충분하지 않다 표현해야 되나요? 치료비 외 생활수당 부분 있습니다. 이게 성면피해구제법에 담겨 있는데요. 이분들이 돌아가시지 않고 생존할 수 있는 뭐 경증, 증증 환자 이렇게 있긴 하지만 그냥 아주 일반적인 생활, 죄송합니다. 평범한 생활을 못 하세요. 뭐 직장을 갖고 일할 수도 없고, 엄마의 경우에도 조그만 어떤 먼지라던가 뭐 이런 데도 너무 약하다 보니까 바깥 생활, 그러니까 실외 생활을 못 해요. 아이들도 뛰어놀고 오지를 못하게 엄마한테 그런 병균 같은 거 옮긴다고. 그럼 일상생활을 거의 연결할 그렇죠. 수가 없는 상태. 치료비만으로 이분들의 생활이 다 이렇게 케어가 아니고요. 갑자기 한국말이 아니라 갑자기 적절한 단어 생각, 이분들의 생활이 다 이렇게 만유에. 본인이 그러면 하다못해 가게를 위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건 당연히 못하고요. 정말 자녀들하고 같이 시장 한번 놀이터 한번 못 가고. 일상생활 자체가.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활수당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하나는 가족들도 가습기를 사용하는 같은 공간에 있었는데 언제 또 이런 발병하거나 폐 징후가 나타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같이 위험에 노출됐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플러스 가족들에 대한 MRI 촬영이라든가 그런 역학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해결을 위한 어떤 전체적인 고민을 하고 내놓은 안이 아니라 여기저기 보시기에는 부족한 구멍들이 많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이런 일이 재발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원인까지 건드리는 처방은 정말 좀 아니었어서. 네. 그거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찰지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마트 노조 불법 사찰, 그 다음에 SJM 만도 기억하시죠? 기업 용역 사건 있잖아요. 컨택터스. 예, 컨택터스법. 그때 좀 재밌었죠. 개원해서 얼마 안 되고 일한 지 재밌었다고 얘기를 하시죠. 아니, 이 정도로 진짜 이제 초선 의원, 진짜 한 수십 년 하신 분처럼 기억들을 다 해내시네요. 정말 일당백 많은 일들을 하셨다. 이런 칭찬입니다. 네. 초선 의원. 나쁜 일들만이었지만. 네. 등원하시자마자 그러면 했었던 일이 컨택터스법 관련된. 컨택터스. 네, 그때 SJM의 용역폭력이 심각했다.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용역폭력은 이미 심각했었는데 왜 SJM이라는 사실 우리가 많이 들어보지 못했던 재벌 대기업의 이름도 아니고 또 규모가 큰 이런 공장도 아니었고 근데 왜 유독 거기 문제가 그렇게 우리 지면들을 많이 뜨겁게 달궜냐 하면은 그 직전에 했던 일이 현병철 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인데 그 낙마를 못 시킨 게 아직도 너무너무 한이고 지금 너무너무 모르겠어요. 늘 마음 안에 있고요. 그리고 늘 사퇴하시도록 갖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냥 청문회하고 끝나지 않고요. 계속 싸우고 있고. 근데 그때 인권 단체들과 같이 청문회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후에 컨택터스 사건이 터지자마자 그때 같이 했던 인권운동단체 실명을 얘기했으면 좋겠지만 하여튼 분께서 좋은 일은 얘기해도 돼요. 그쵸. 우리 랑희 선생님이 있어요. 네, 좋은 일은 얘기하시고 10,000원씩 내시면 돼요. 출연료 내셔야 돼요. 그렇구나. 예. 지금 10,000원 꺼내고 계십니다. 네, 우리 단체 이름 기억, 우리 인권단체 연석회의하고 같이 청문회를 했었는데, 거기에 랑희님께서 컨택터스 홈페이지 한 70여 페이지들을 다 하나씩 캡처한 자료가 있다고 저희 방에 연락을 주셨어요. 근데 그 사건이 딱 불거지니까 거기는 홈페이지를 닫았는데, 거기 민간 군사기업이라던가, 그런 좀 너무 강한 표현들, 그리고 예컨대 파업을 했을 때 대체 인력도 우리가 인력
파견업체처럼 네네. 대체 인력도 우리가 보내주겠다라든지 정말 뭐랄까요, 파업과 노조 파괴의 패키지를 제공한다는 내용 홈페이지에 다 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컨설팅을 수주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이제 어쨌든 광고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파업을 했을 때 용역을 불러서 공장만 지키는 게 아니라 원래 파업은 우리 노동자들이 기업 사측 기업에 대하면 너무 힘이 약하지 않습니까? 고용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에 정해져 있죠. 우리는 파업을 할 수 있어. 그걸로 그렇죠. 사측에 헌법이 사측에 우리도 권리죠. 이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인데 정말 다윗이 쓰는 게 돌팔매였나요? 네. 그거 하나 지어준 정도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조차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파업하는 기간에 대체 인력까지 찾아준다는 그런 용역업체, 민간 군사기업으로서 정말 살상 무기 같은 게 우리가 이렇게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전 서울시장 후보 당시에 우리가 경호를 했었다고 이명박 대통령 사진이 있었죠. 그런 것들 때문에 되게 많은 언론들이 용역폭력이 갖는 문제를 조망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창조 컨설팅이라는 이런 창조 컨설팅. 나쁜 노무법인들, 노무사들 그리고 이런 용역들 그리고 결국에 가선 재벌 대기업들이 어떻게 우리 특히 튼튼하고 건강한 노조부터 먼저 이게 제거하려는 이런 기도들을 했었나. 그리고 그게 되게 청와대로부터 그러니까 전 정부의 청와대에서부터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일이다.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폭력 청문회까지 갔었어요, 당시에는. 이마트도 또 제보자 때문에. 이마트도 제보를 받아서 그렇죠. 그렇게 하시게 그때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이제 10,000여 명 정규직화 됐는데 아직도 거기도 노조 활동이 힘들어요. 그렇죠. 기업이 계속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국정감사 때 이마트와는 다시 리턴 매치라고 해야 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정전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마트 들어라, 우리 장하나 의원님께서 정전이 아니고 전쟁 선포를 하셨습니다. 폭력은 싫어요. 그 불법 사찰 관련해서 정용진 씨는 무혐의 되고 그죠? 네. 어쨌든 결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수준의 결과들이 손에 쥐어주진 않지만 이런 꾸준한 활동 때문에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너무 당찬 청년 의원님 자랑스럽지 않으세요? 실은 제가 민주당의 모 통로를 통해서 전해들은 얘기가 초선 의원님들이 참 많고 어떤 분들은 이제 활동은 왕성해 보이지만 실제 처음이기 때문에 또 부족한 분들이 보이는 것도 있고 또 초선이라서 너무 힘이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나요? 이제 힘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보고 또는 민주당도 우리끼리는 얘기지만 진짜 보수와 진보의 개념이 제대로 된다면 약간 보수에 속한 자유주의자들의 보수의 정당이다라고 했을 때 장하나 의원님 같이 이제 환경 노동에 관심이 많은 의원님들 어떻게 보면 좀 더 좌클릭이신데 보기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생각하시는 의원님들도 있고 어쨌든 국회의원도 사람들의 사회니까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의원들이 그러니까 지긋하신 분이든 몇 선을 하시고 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조차도 장하나 의원님의 활동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 박수 안 치는 분들이 없다. 젊은 의원은 저렇게 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일을 잘해내기 때문에 그 열정도 높지만 일을 잘해내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품성. 이제 고개가 자꾸 숙여지고 계십니다. 그 얘기를 실은 제가 어제 들었어요. 어제 모 통로를 통해서 전해들은 장하나 의원님을 모신다고 하니까. 갑자기 모 통로님께 정말 무한한 감사드립니다. 모 통로님. 네, 모 통로님 축하드립니다. 누구실까? 네,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아주 잘 사정을 아시는 분이 장하나 의원님 같은. 누군지 알 것 같네요. 초선 의원님.
이 참 많아져야 된다. 그래서 청년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원래는 저 장하나 의원님 미혼이시잖아요. 저는 딴 데서 못 듣는 얘기, 연애 얘기도 들어보고 네. 그냥 사는 얘기 뭐 이런 거 들으려고 했는데 역시 이 열정 있는 의원님이라 우리 나랏일 걱정부터 먼저 하셨어요. 나랏일 얘기가 나오면 이렇게 길어지시는데 네. 짧게 하겠습니다. 아니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시 네. 즐겁고 유쾌한 얘기 나눌 거예요. 아이고. 네. 여러분, 여기 지금 박선지 PD님께서 올려주신 사진 보고 계시죠? 예, 아름다우시네요. 뽀샵 하셨네요, 박 PD님. 우리 박 PD님이 다른 능력은 아직까지 제가 확인은 못했어요. 근데 이 실시간 방송 여러 가지 운행 하시면서도 뽀샵해서 뭐 하시는 기술은 좀 빠르시더라고요. 소녀이신데요. 예, 뽀샵 하셔서 그래요. 그쵸? 장 의원님 보시기에도 사진이 훌륭하시네요. 그쵸? 대답 주셨어요. 게시판에 질문 몇 개 저희가 읽어볼까요? 님께서요. 의원님, 이번에 제주도 가는데 아직도 광정마을은 그대로인가요? 음료수라도 사가려고 하는데 그쪽은 어찌 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하셨네요. 네. 이번에 제주도 가실 때 음료수 꼭 가지고 우리 강정마을로 꼭 강정마을을 들러주십시오. 거기는 네. 뭐랄까요? 이후에도 그리고 이전에도 강정마을에는 늘 정말 오래오래 살아온 사람들과 또 그곳에 살고 있는 바다에 살고 있는 우리 생물들 나무들 변함없이 그냥 계속 살 겁니다. 이게 마을이 없어지거나 사람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누구라도 되게 환영을 받을 거고요. 또 많이 궁금해하시겠지만 지금 해군기지 공정률이 네. 대략 45%가 넘었다, 50% 육박한다. 라고 파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던 구럼비 바위의 모습은 네.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파괴되거나 이제 그 위로 콘크리트나 시멘트를 네. 부은 상태이지만 네, 저는 아직도 지킬 건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러기 위해서 거기 정말 정말 아름답고 참 고맙고 존경스러운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라 아주 여러분이 아직도 거기를 지켜주고 계세요. 강정 평화 책방도 운영되고 있고요. 거기 평화활동가분들이 계시니까 꼭 들러주십시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구럼비 바위, 물론 강정투쟁에 있어서는 상징이었는데요. 네. 구럼비 바위가 없어져 버렸고, 말씀하신 대로 공정률이 거의 50%에 육박해 가고, 이제는 들어서는 게 기정사실화 됐는데, 네. 그 싸움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무모한 거 아니야, 라든지, 네. 또는 이미 끝난 싸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기 네. 쉬운데, 네. 여전히 살고 있던 것들,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지켜야 되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평화운동을 하시면서 계속 지켜내실 거라고, 삶으로 그렇죠. 지켜내실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오키나와도 아시겠지만 수십 년에 걸쳐서 매일매일 이 주민분들이 돌아가면서 어떤 배가 드나드는지를 보고 기록하고 그 중에는 미군 함도 있을 거고요. 예. 또 우리가 육안을 확인 가능한 수준에서 배의 종류라든가 네. 탑재한 무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하고 계세요. 그런 것들이 정말 하나하나 쌓여서 큰 평화 운동에 예. 어떤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이고요. 또 강정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후에도 정말 이게 민군 복합항이라고 지금 예. 많이 국민 여러분들께 알려져 있지만 예. 광고는 그렇게 하고 있죠. 네, 어떻게 이 해군 기지가 쓰이느냐에 따라서 정말 동북아시아 지금 한국, 중국, 일본 그리고 멀리 예. 미국, 호주까지 지금 제주도를 중심으로 힘의 균형이 필요한 데거든요. 네. 서로 그러니까 서로 겨누는 게 아니라
정말 조화로운 그 균형이 필요한 그 입지이기 때문에 계속 평화운동의 네. 중심이 되기 위해서 예. 우리는 즐겁게 그대로 싸워나갈 겁니다. 예. 여러분 보셨죠? 이렇게 하나의 이슈로 누군가가 싸우고 사람들이 이렇게 연대를 할 때 그 문제가 그 문제 하나만이 아닌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작은 싸움에서는 우리가 이미 뺏겼다 잃었다 할지 모르겠지만 더 크게 우린 이걸 통해서 만나게 된 이웃이 있는 거고 이 연대를 기준으로 해서 연대를 시작으로 해서 우린 동북아 평화라는 큰 고민을 할 수 있는 터로 강정을 잡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뭐 지금 부딪히고 뭐랄까요? 우리가 바라는 걸 다 얻어내긴 힘든 그 투쟁들을 너무 많이들 하시는데 네. 다 될 것 같은 일, 가능성이 있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옳다고 생각되어지고 내가 이걸 해야겠으니까 하는 거예요. 이걸 안 하고 포기하면 또 못 견디는 마음 예. 같은 것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옳다는 믿음, 그래서 내가 하고 싶어서 억지로가 예. 아니라 하고 싶어서 그냥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잘 될까 말까 이런 계산은 없고 그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죠. 그냥 이런 게 다 쌓여서 우리가 지금 강정은 이렇지만 네. 언젠가 그 강정마을보다 더 작은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먼 나라의 그 바닷가 마을이 네. 큰 힘에 의해서 군사시설화되는 거를 언젠간 막을 수 있겠죠.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네. 평화운동이 역사적으로 쌓여가다가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게 이제 우리 나쁜 의미의 삽질을 예. 한다고 하지만 무모한 일이 그게 아니다. 예. 삽질 같지만 쌓여서 뭐 언덕이 되고 또 산이 작은 산과 뭐 아름다운 바람이 부는 언덕 네. 같은 것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믿으니까 이래 사는 예. 것 같습니다. 저도 믿습니다. 그 강정마을 방문하세요. 강정마을 가면은 누구든지 맞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 거죠. 그죠? 마을 회관 가셔도 좋고 아까 네. 강정 평화책방 가셔도 예, 좋고 평화책방. 좀 더 강정 포구에서 더 가시면 그 달팽이 버스 우리 달팽이 버스. 네, 그 버스를 개조한 카페가 예. 있어요. 예. 감독님 이름을 까먹어서 광고를 못하네. 아쉽다. 네. 아유, 2만 원 벌 뻔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10,000원 내놓으셨습니다. 네. 피터팬님도 질문 올려주셨어요. 의원님, 이력서에 나이 학력 안 쓰게 하는 법 하나 만들어주세요. 우리 국민TV는 이력서에 안 쓰셔도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예. 네, 그런 내용을 담은 그런 취지의 법안이 이미 발의되어 있는데, 네. 제가 대표 발의는 하지 않았고요. 네. 저도 공동 발의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근데 지금 그 진행 그 상황을 제가 모르네. 이게 아쉽게도 제가 대표 발의한 법안만 챙기기는 사실 좀 벅차서. 예. 네, 그런 근데 법안이 정말, 예. 계류는 중이군요. 그렇죠. 하고 예. 한 개도 아니고 복수로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차별적 요소, 심지어 키, 몸무게 이런 것들 있죠. 예. 네. 뭐 이런 것들을 안 쓰도록 하는, 그러니까 그 표준 이력서의 그 차별적 요소들을 없애는 것들 하고, 이것까지 강제해내면 더 좋겠죠. 예전에 우리 KBS 정현준 사장 때인가요? 블라인드 면접을 예. 블라인드 테스트식으로 아까 제 학력, 성별, 기타 등등 모든 것들을 가리고 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좀 표현은 나쁘지만 제가 한 표현이 아니라 당시 KBS에 근무하시던 누군가가 진지한 얘기이기 때문에 좀 나쁜 표현이지만 이해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듣도 보도 못한 지역에 이름도 안 들어본 대학에서 많이들 이렇게 왔더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실 정도로 그러니까 그 학력 같은 것들이 무의미한 거예요. 그의 능력과 그 사람 자체가 이 업무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네. 보면 우리가 대학 서열화가 이미 되어 있고 하지만 그런 제도 도입만으로도 거꾸로 고쳐나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이미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그거를 법제도화하는 것도 제가 다시 한번 가서 진행 상황 확인하고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네. 말씀 주셨으니까 다시 한번 챙겨보시겠답니다. 지금 의원으로서 의정활동 시작하신 지가 얼마나 되었죠? 제가 5월 30일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6월부터 치면 6, 7, 8.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 분이라서 지금 손가락을 이렇게 꼽아가면서 세고 계십니다. 한 1년 3개월쯤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남들은 뭐 1년 반쯤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 둘, 셋 하셔가지고 1년 3개월 되셨대요. 정말 1년 3개월 같지가 않아요. 이런저런 에피소드, 의정활동 얘기를 들으면 진짜 뭐 한 10년 하신 분 같아요. 어떠세요? 그 청년 비례대표라는 그 민주당에서 도입하던 당시에는 너무 TV, K, 슈퍼스타 K? 뭐 이런 방식 자체에 대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뭐, 호응이 너무 적었다 등등. 그럼요. 이런 얘기가 너무 많았는데. 제가 대한민국 헌정사상, 그리고 다른 나라들의 어떤 뭐 민주주의, 이런 정치 제도적인 민주주의 역사를 봤을 때, 국회의원을 정말 우리나라에선 제일 쉽게 된 사람이 아닐까 싶은 게 하나 있고요. 쉽게 하고, 인류 역사상도 이렇게 쉽게 국회의원이라든 큰 대표성 있는 자리를 이렇게 저처럼 한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쉽게라고 표현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그 당시에 야당이었던 이제 우리 야당 민주당이 너무 그런 방식 자체를 순간적으로 이제 히트치고 있는 그런 트렌드에 따른다,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오히려 선거를 주도해가는 다른 이슈 장악력이나 이런 기획이 아니라, 그거에 의존한다는 데 대한 그거였던 것 같아요. 실제 예전 고대 민주주의 같은 경우는 돌아가면서 했을 때, 돌아가면서 이제 대표직을 맡아서 공직을 수행했을 때 훨씬 더 효율적인 의정 운영을, 국정 운영을 목격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녹색당도 아마 그런 식으로. 네. 어쨌든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30대 중반, 초반이라고 오기실 거죠. 아닙니다. 중반 맞죠? 37. 네. 그러세요? 네. 중후반. 그러시네? 네. 저랑 비슷하네요. 네. 그러시구나. 어쨌든 이렇게 젊은 국회의원이 생기고 또 현장 활동에 이렇게 젊은 좋습니다. 잠깐만요. 아예 없어 보여요. 없어요. 가진 게 없습니다. 이렇게 현장 밀착형의 우리 친구 같은 국회의원이 이렇게 국회에서 자기 역할을 해주실 수 있었던 거죠. 되돌아보고 나니까 참 고마웠던 것 같아요. 저는 1년 반 동안의 의정활동이 처음에는 약간 두렵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또 이제 새로운 영역이니까 또 이제 효과 여러 가지 활동들 자체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때는 또 뿌듯하기도 하고 이러셨을 것 같아요. 근데 가끔은 이제 1년 반밖에 안 되긴 했지만 그래도 가끔은 내가 왜 국회의원을 했을까? 후회할 때는 없었나요? 전혀 후회 안 하고요. 하다못해 연애가 어렵다 이런 쪽으로라도. 연애도 안 어렵고요. 안 어려워요. 여기 네. 하나 건졌습니다. 네. 실은 제가 그걸 질문하기 위한 초석이었습니다. 연애도 어렵지 않고요. 아주 영예롭게 하루하루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고요. 예. 네. 그러세요. 후회는 아니고 근데 아까 성과 말씀하셨는데 그냥 성과 나기 너무너무 힘든 일이고, 또, 제가 현장 밀착역이라 하지만, 현장에 또 그렇게 또 제 입장에서 못 결합하는 것 같고, 속상할 때가 많죠. 하고, 예컨대, 일들이 대비한다, 이렇게 하지만, 갑자기 터져 오거든요. 정홍원 국무총리가 밀양 가서, 태양광 변리 사업 500억, 250억, 운운하면서 MOU 체결하고 올라와 버렸고요. 우리 정말 사실 그 만남을 고대하던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이 5개면 우리 어르신들과 대책위분들은 총리가 만나자마자 대기업 사정도 있고 하니 대승적 차원에서 송전탑 건설하자. 기다리던 만남에 첫 마디가 대기업을 위해서라고 와서 자리를 떴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예 생각의 간극이 너무 크고요. 그건 예전에 그 장면이 저는 오버랩된 거예요. 평택에 이름 기억 안 나. 새누리당
당시 원내대표였나요? 평택 송전탑 밑에 가서 왜 저러고 있는지 모르겠다. 기억나세요? 저 실시간 검색? 네. 게시판. 전 원내대표. 제가 지금 스마트폰 없어서. 네,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이름 검색하실 겁니다. 유명한데. 네, 꼭 집어넣고 이렇게 패고 가셔야 되겠다는 거죠. 지금 이름을 딱. 네, 뭐 알려주시겠죠. 네, 근데 거기 가서 평택 송전탑, 우리 그 쌍차 송전탑 네. 농성 한창 하고 계실 때 겨울인데 뭐 거기를 온다 그러니 사실상은 뭐 큰 기대는 안 하지만 그렇게 막장 드라마 이상의 약간 생각이 없는 건지 사고 체계가 완전 우리와 다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외장은 하고 갔겠지. 정치적인 외장은 외피는 두르고 갔겠지 했는데 그렇게 어이없는. 네.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는 얘기했던 데랑 비슷하죠. 오자마자 대기업들 사장이 있으니 삼성반도체가 원전 3기분 전기를 1년에 원전 3기에서 나오는 전기를 다 쓰고 이한구 맞습니다. 이한구 저었네. 예, 맞습니다. 네. 그게 분노를 한마디로 방송이니까 정말 평소에 쓰던 많은 좋은 표현들을 못 쓰네요. 좋은 표현들을 못 쓰고 계신다면 그 좋은 표현들 막 떠올려집니다. 그죠. 다들 상상하시면 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은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아니 이렇게 지금 막 본인이 계속 열중하시고 아파하시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한 개를 던지면 막 꼬리를 물고 진짜 많은 얘기를 하고 싶어 하세요. 실제 지금 뭐 밀양, 뭐 우리 강정 얘기, 그 다음에 인마트, SJM 등 그 한 개만 가지고 얘기를 시작했어도 이 2시간이 모자를 그런 이슈들인데 그 역할들을 하시다 보니까 우리는 오늘의 주제가 장 하나였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제 이슈에 관련된 여러분들의 관심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의원님이십니다. 그나저나 그 질문은 피해 가셨어요. 네. 그래서 연애를 하는 데는 국회의원이란 배지는 전혀 장애가 되지 않아요? 네, 뭐 저는 성격이 뭐 좀 그런 것 같은데. 네. 네, 뭐랄까. 가끔 그게 좀 마음에 내키는 만큼은 안 되지만 어쨌든 이 직업이 제 나머지 특히 뭐 사적인 영역까지 주는 영향을 좀 최소화하고 싶은 게 이게 뭐 내 개인적인 시공간을 존중해줘 이런 의미가 좀 아니고요. 네. 저도 솔직히 막 공부가 깊은 사람은 아니라 잘 모르지만 뭐 이런 의회 제도가 좀 발달했고 또 비례대표제가 발달해 있고 그래도 그 국회 또는 국회의원이 많은 국민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지 않는 이런 의회 민주주의가 좀 발달한 나라들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유럽 몇 개 국가 뭐 독일이나 아니면 우리 스웨덴이나 이런 3인주의 국가 포함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 좋게 얘기하잖아요. 국회의원들이 거긴 자전거 그냥 타고 국회 이렇게 훅 가까운 데 출퇴근하고 버스 지하철 타는 게 우리는 박원순 시장 지하철 탔다 그런 뉴스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다른 곳에서는 다니는 것처럼 그냥 직업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렇죠. 직업 중에. 근데 저한텐 그게 뭐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저한텐 그게 더 좋아 보이고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기존에 살던 모습에 더 익숙하고. 네, 그렇죠. 왜냐면 정말 부자인데 국회의원이 됐어요. 네. 그렇지만 그 사람이 부자만 대변하는 거 옳지 저는 않다고 생각하고 다 같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잘 살 수 있는 그러니까 공공선 같은 거죠.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국민들의 대다수가 수적으로 서민 중산층 하여튼 그렇죠. 지금 한국은 네네. 특히나 양극화됐다고 네. 하잖아요. 그럼 잘 살던 사람도 국회의원이 되면 안 가던 재래시장을 간다거나 대중교통 타거나 그거를 자기 직업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선거 때 보여주기 말고 평소에 해야 알죠. 그러니까 저도 바쁠 때는 공항에서 의전실 통해서 이제 검색대를 좀 빨리 통과시켜주는 거 하긴 하는데 큰 별일 없으면 그냥 똑같이 하던 대로 해도 그래야 거기도 다 문제점이 있고 불편한 게 있고 불합리한 게 있을 텐데 알아야 고치지.
되려 공부하는 과정.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우리 그런 표현 쓰죠. 요새 인터넷에서 흔한 대한민국 국민 우리 흔한 고시원 구시생님 무슨 흔한이란 트렌드를 못 따라가고 있네요. 대한민국의 흔한 어떤 모습 이렇게 하는데 정말 그 흔한 모습이라는 걸 제일 잘 알아야 되는 게 국회의원이거나 도의원, 시의원 이런 뭐랄까요 대의 기관들 어떤 의미에서는 직업 재교육이네요. 꾸준히 네,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 당연하죠. 그래서 국회의원 되니까 저한테 여러 가지 옷도 이렇게 보면 그냥 그래도 사람들이 뽑아놓고 국민 한 30만 명 중에 국회의원 1명꼴 이렇고 하면 좀 옷차림도 갇혀 있고 그 직업의 무게에 걸맞는 그 권위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권위를 잘못 쓰니까 나쁘지. 근데 권위 있고 좀 이런 국회의원 배지도 해서 어딜 가거나 이제 또 배지가 있으면 함부로 행동 못하니까 그런 스스로를 다잡는 의미일 수도 있으니 다 거부하지는 않는데 저는 국회의원 직업의 본질이 대다수의 국민들의 뜻을 대변해야 되는 대의기관이니까 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엔 제가 청년이고 요새 청년들 실업 문제나 이런 문제는 제가 좀 안다고 해도 아니면 강정 해공기지 문제는 안다고 해도 딴 건 저도 모르는 거 많은데 지금은 더 광범위하게 많이 있는 문제들을 알아야 되는데 국회의원 되니까 누가 집 앞에서 어디 밤에 밥 먹고 집 앞까지 차로 모셔다 주고 하다 보면 어떻게 알아요? 알던 것도 모르지. 세상과 더 저는 그래서 되는. 하는 거지 제가 탈권위적인 소탈을 보이려고가 아니에요. 다른 의원님들도 저는 그런 면에서 좀 제안 드리고 싶어요. 하고 국회의원이라고 의원님 오셨습니까라고 이 방송 들으신 분들 우리 국민TV 청취자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만약 그러신 분들은 저한테 일단 하지 마시고 다른 의원들한테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무슨 오시고 마시고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뽑아서 너무 상황에 과한 인사 대우 이런 것들이 되려 우리 국회의원님들을 일을 더 못하시게 만드는 국민들의 처우 국민들의 처우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배지가 있을 자리에 지금 노란색에 까만색 선풍기 여러분 어떤 표시인지 아시겠어요? 원전 관련된 그런 배지를 크게 달고 계세요. 아마 그 배지를 이렇게 만지작 하시면서 아까 그 국회의원 배지에 대한 얘기들을 그렇다고 해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계신 분이 잘못됐다 이런 취지가 아니라 그것의 의미도 있지만 이제 이런 배지를 달고 있는 우리 장 의원님한테 때로는 염려의 시선으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나름 본인의 변을 하셨어요. 지금 게시판은 실은 아까 제가 의원님 오시기 전에도 저조차도 이제 목소리가 이 쏠이 아니라 도시라라 이렇게 해서 계속 멘트를 했어요. 저도 약간 가라앉아 있었어요. 이 최동욱 검찰총장이 사실이 아니면 조선일보 자체에 폐간한답니까? 갑자기 저 질문 끝나기 전에도 지금 굉장히 눈빛이 매서워지셨어요. 그래요. 지금 게시판에서는 그것 때문에 다들 참 좀 속상해하시면서 또는 막 분노해하시고 또 어떤 분 지쳐하시는 목소리가 있어요. 장하나 의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눈빛이 달라지셨어요. 아니요, 제가 다른 문제들이 이렇게 할 게 다 있는데 다 같이 아시는 사실인데 그냥 조선일보하고 작게 보면 황교안 법무부 장관, 크게 보면 이 정권이 글쎄요 스스로 한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이해는 안 되지만 아주 짧은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우스갯소리 같이 들릴지 모르겠지만 미션 컴플리트 해낸 분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두환 일가 추징금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일단락 된 건 그렇지만 지금 원전 비리 수사 같은 것도 사실 박영준 전 정권의 왕차관 얘기했던 박영준 실세들 불러서 수사하고 있었고 그 외에도 좀 검찰 수사 결과에 좀 기대를 좀 갖게 하는 이런 것들이 진행 중인 게 지금 좀 많은 상황인데. 국정원 것도 지금 재판 중이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되나요? 정말 야당 의원 140여 명이 모여들어서 정말
박근혜 정부 시작하면서 이거는 그냥 저는 박근혜 대통령 좋아하지도 않고 찍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그 정권이 하는 모든 일을 그냥 무조건 싫어 안 돼 이러진 않아요. 또 이왕 대통령 됐고 그 정부가 5년 갈 거라면 뭐 하는 동안은 조금이라도 그 일이 잘 되게끔 야당 의원으로서 또 국내 한 사람으로서 잘하게끔 해야죠. 왜냐하면 뭐 그냥 비난만 하고 비판만 하고 욕만 하느니 보다 조금이라도 진짜 한 5cm, 1cm라도 되면 결국 그거는 국민들 삶에 직결돼 있으니까. 정치가 원래 또 그렇게 승질대로 해서 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저 이번 거는 좀 그러네요. 하여튼 초반에 정말 부적격자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청문회를 보신 분 안 보신 분 있겠지만 정말 혀가 내둘러진 정말 저렇게밖에 인적 네트워크가 안 돼서 저런 사람들을 국무의원으로 후보로 내세운가 할 정도의 수많은 사람 중에 왜 이렇게 우리 또 그나마 그중에 기대가 접게 했던 우리 총장 인지는 화가 나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화가 납니다. 매우. 지금 지금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저희는 아직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황교안 법무장관의 사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 저희가 뉴스로 확인하지 못했으니까, 어디서 확인을 하셨는지 모르게 그런 얘기도 나와 있긴 하네요. 저희가 확인되면 같이 말씀 나눌게요. 그렇지만, 아까 우리 강정 싸움 얘기했잖아요. 구럼비가 터지는 정말 내 목숨줄이 끊어지는 것만큼 아팠을 거예요. 거기 계시는 분들은. 그런 상황을 목도하고도 그분들은 오늘도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셨거든요. 여러분, 최동욱 검찰총장 속상하고 화나고 분노합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모든 걸 저희가 다 기운나 버릴 필요 없잖아요. 이 분노라는 것도 잘 다스리고 저희가 제대로 관철시킬 수 있는 힘으로 승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좀 그렇게 달래주세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저는 제가 열심히 싸워보지 못하고 부끄러워서 저는 막 분노할 자격이 저한테 있나 저는 싶을 때가 있을 정도로 그 밀양도 강정도 강원도 골프장도 7, 80대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젊은 사람들은 다 어디 가고 굶고 노숙하고 여름에 겨울에 그렇게들 하고 계시고 밀양도 지금 추석 직후에 다시 공사 강행할 분위기라고 해서 사실상 초상집 분위기고요. 전 거기에 대해서 다가올 두려움, 공포에 대한 두려움 같은 걸 어렴풋이 아는 게 강정마을도 오래 싸우다가 정말 폭약이 그러니까 구럼비바위 처음 터지던 날을 다들 마음이 제정신들이 아니죠. 터져 나가는 날은요. 그랬던 기억들이 나는데 항상 죄스럽고 또 저는 또 직업이 지금 현재는 정치인이니까 더 죄스럽죠 늘. 근데 전 그분들한테도 어르신들한테도 감히 얘기를 드려요. 어쨌든 우리가 잘 살아보자고 싸우는 건데 하고 또 이러나 저러나 한 세상인데 잘 살아보자고 싸우는 것 때문에 너무 심정이 다치거나 아니면은 또 정말 우리 많은 정말 소중한 분들이 스스로 또 삶을 포기하거나 이런 것들 전 너무 그런 죽음에 지금 좀 무뎌지는 게 두려울 정도고요. 1년 좀 지났는데 근데 얘기 정말 드리고 싶은 건 당연히 분노하죠. 분노하지만 분노를 싸우는 힘으로 승화시키는 거가 저는 건강하지도 못하고 잘 못 싸우고 오래 못 간다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런 얘기 들어볼까요? 그냥 제가 이 상황에서 뭘 얘기해야 될까? 제가 부정한 사람이 아니고 늘 당하는 것 같지만 내가 이 좋은 사람들하고 한편인 거 생각하고 내가 지금 우리에게 폭력을 가하는 저 사람들, 저런 인생이 우리가 아니라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또 외롭지 않게 그 길에 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것만 해도 조금 성공적이지 않나. 방금 좋은 사람과
같은 편, 물론 뭐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과 함께 했다는 거에 감사하면서. 이 정도만 우리 같은 편? 우리 같은 같은 편? 국민TV 같은 편. 우리 국민TV 같은 편. 네. 예. 투쟁하고 있는 그 날도, 그것도 삶입니다. 오늘 네. 하루 삶을 후회 없이 또 내가 행복하면서 지내야겠죠. 뭐, 분노라는 게 내가 다치는 분노가 아니라 네. 사회를 바꿀 수 있는 분노가 돼야죠, 네. 제대로. 그래서 여러분, 너무 힘 빠져 하지 마세요. 이 얘기 더 하시고 싶고, 막, 이 분노를 더 같이 공유하시고 싶겠지만, 그렇지만 오늘 내가 웃어야 될 만큼은 충분히 웃으시고요. 오늘 내가 바라봐야 될 아름다운 것들은 꼭 보세요. 저는 그러길 바랍니다. 네. 우리 의원님, 지금 한 절반 정도 아직 채 지나지 않았는데요. 네. 지금까지는 이제 국회 오리엔테이션도 하시고, 여러 가지 정책들, 현장들,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다, 여러 가지 경험들은 다 해보셨을 것 같아요. 한 번씩은. 남은 하반기 의정활동에 대한 꿈 뭐세요?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나요? 올해 하반기, 예, 올해 하반기를 포함한 남은 일정 기간이요. 네. 예. 지금 그럼 한 2년 9개월 이래 계산해야 맞는가. 네. 또 봐요. 또 계산하고 계십니다, 우리 의원님. 그럼요. 아니, 지금 마음이 많이 좋아진 거예요. 처음에는 막 1분 1초가 네. 막 이 귀한 시간을 헛되하면 안 되고 이런 정말 중요한 일이 제 삶에 주어졌는데 정말 영광으로 알고 네. 뭐든 해야 되고 막 이래가지고 사실 우리 같은 방에 일하는 동료들한테 좀 너무 닥달도 하기도 하고 저는 뭐가 그래 잘났다고 이렇게 닥달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 많이 좋아진 거죠. 이제 그렇다고 해도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저희 방이 저까지 10명이 같이 일하는데 그분들 없으면 못하고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숨도 고르고 또 예전보다 어떻게 작게는 국회가 크게는 이 정치의 영역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아니면 어디까지 해낼 수 있는지 네. 하고 또 정치만으로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 네. 또 뜻이 맞는 언론인 분들은 국민TV도 있지만 가습기 문제, 환경 문제나 노동 문제에 뜻이 있는 언론인들과 또 같이 작전, 좋은 작전을 네. 짜서 언론에서는 이래 주시면 국회에서는 네. 이렇게 하고 또 우리 당사자분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주고 이렇게 같이 해나가니까 네 전보다는 이제 좀 많이 효율적이 됐는데 남은 기간 동안에 큰 목표가 있다면 글쎄요 저는 제가 더 일을 잘하고 지금은 아직 장하나 연하 모르는데 정말 일을 잘해서 네. 장하나가 계속 정치하는 거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치 대한민국 정치 이회 정치에서 엘리트주의 네. 판사 판검사 그래서 법조인이시니까 그거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그런 직업을 예. 가졌던 분들 또 아니면 정치 영역이 쭉 있었던 분은 아니라 일정 부분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는 엘리트 아니더라도 어디 NGO 대표 출신 이런 거 아니더라도 좀 더 당사자고 예. 좀 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랄까 예. 그래서 당사자라고 해야겠죠. 예. 그 문제 이런 분들이 국회에 와서 네. 정말 예. 그것들을 그러니까 국회에 그렇죠. 그 일들을 그렇죠. 해결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되고 아니면 저도 굳이 청년 문제 청년 당사자로서 이렇게 지금 와 있지만 청년 대표성을 가지고 네 왜냐하면 지금 청년들이 이제 예. IMF 이후에 힘드니까 정말 힘든 네. 저희 세대가 공유하는 공통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만 하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네. 청년다운 정치도 있는 거예요. 청년 의제가 아니라도 정치. 그러니까 네. 청년다운 그러니까 젊은 정치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대한민국 정치권에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계속 명맥을 유지하지도 못하고 있고 또 젊은 세대들이 정치라는 주제에 관심도 많이 없고 해서 네, 관심을 못 가지게 되는 사회가 돼버렸죠. 그렇죠.
밑도 끝도 없는 경쟁 사회에서는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정치 자체도 그냥 흥미를 잃게끔 하니까 그런 면에서 정치가 젊어지도록 그러니까 원래 정치가 젊었죠. 네. 대한민국 사회를 젊은이들이 거리에서 또는 정말 거리에서 그래, 87년 그렇죠. 더 거슬러 물이 고이고 썩지 않게끔 그랬죠. 고등학생들부터였죠, 정말. 그러니까요. 그런 게 젊은 사람들이 고민했는데요. 네, 큰 틀에서의 정치 사회적인 그 젊은 세대의 역할인데 지금 그 역할이 없다고 보여져서 이거 묘안은 없습니다만 저로 인해서 그냥 더 물리적 나이가 아니라 그냥 더 젊은 사람 하고 더 평범하다. 그 자신이 청년, 비정규 세대를 겪은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해도 못하지 않네 또는 제일 좋은 건 잘하네, 다른 점이 있네. 그러니까 저 부분을 보완해야겠네. 라는 것들이 좀 남아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장하나 의원의 향후의 행보가 이번 의정활동이 끝나고의 얘기를 지금 하기는 너무 빠르지만, 어떻게, 훨씬 더 훌륭한 정치인으로서 계속 빛나주실 것 같지만, 어쨌든 그 행보는, 아니면 또 다른 활동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이 이제 상상되지만, 이제 마음껏 본인의 선택하에 있지만, 최소한 장하나 정치만큼은, 어떤 획을 전 남길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더 분발하고, 장하정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운동화 신고, 그냥 바지 지금도 쇳가방 메고. 제가 그냥 이러고 회의장 다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처음엔, 옷차림은 정말 정치에서 비본질적이지 않습니까? 그냥, 저도 장례식 갈 때, 어디 갈 때, 정말 거기 가가지고 눈 안 찡그릴 정도는 단정하게 입고 갑니다. 이게 남들이 입는 옷만큼 막 양복을 다 차려입지 않아서 그러지. 근데 그런 비본질적인 건 안 중요하다는 것도 사실 필요해요. 국회의원쯤 되면 막 우리랑 삶의 내용들이 다 막 달라지고 그게 욕은 하면서도 우리가 국회의원이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청취자분들과 저도 바뀌어져야 될 부분이고 네, 그냥 그게 장하나 의원이라는 특이한 괴짜가 있었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방식은 아니고 이게 또 다른 의미의 정치에 발전적인 균열을 가져다 준 그런 상큼한 국회의원이었기를 저도 이 길을 쭉 그렇기를. 어떻게 같은 말도 그렇게 멋진 표현으로 정리를 잘 해주시나요? 그러게요. 좀 그러네요. 지금 배지를 여러 개를 꺼내놓으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의원 배지가 달려있을 자리에는 그 원전과 관련된 그 환경을 상징하는 배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좌측편에 국회의원 배지, 그리고 강정마을 배지, 그 옆에는 요거는 나는 성소수자의 친구입니다. 이렇게 지금 써 있는 소수자 인권을 위한 내용을 담은 이런 배지들이 쫙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회의원 배지가 제일 작네요. 네. 전 이것도 좋아하긴 해요. 이쁘지는 않지만은 이거는 이제 많은 경찰들을 가까이서 마주칠 일이 있으면 제가 요 위에 살포시 좀 다는 센스. 그래서 지금 본인의 배지를 자랑을 쫙 해놓으신 거예요. 말씀을 하시면서 가방에서 주섬주섬 꺼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배지를 일렬로 자랑을 해놓으시는데 정말 자랑하실만 합니다. 자랑하실만 합니다. 제가 지금 예전이라면 제가 이렇게 이런 국민 TV 라디오에 오거나 아니면 TV 인터뷰든 국회 정론관 같은 데서 기자회견 할 일이 없는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10번이고 100번이고 더 노출되지 않습니까? 제가 1년 전에 강정마을에 있을 때는 누가 TV에 나오거나 기자회견 하는 사람이 내용은 전혀 다른 거라도 제가 환노위 상임위에서 할 때 국회 TV에라도 이거 달고 있으면 그래도 최소한 10명, 100명이라도 강정마을 문제가 있었지라고 돌리지 않겠어요?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건 지금 그러니까 서울 내리니까 요새 후쿠시마 이게 너무 심각하고, 사실 국회가 여기에 대해서 좀 아쉬운 대처인데요. 다른, 국정권 이것 때문에. 그래서 했는데,
제주 방송에 나가는 토론회에선 이것도 하고 강정말 하시고 네, 뭐 상황에 따라서 이제 곧 뭐 차별금지법을 법무부 안으로 낸다고 네, 하대요. 예. 근데 그것도 지금 계속 모니터링하고 또 뒷걸음질 안 치도록 네. 또 보고 있는데 그런 거랑 이제 국회 배지는 공권력의 대응용. 예. 이렇게 기억나요. 여러분, 아까 제가 미스코리아라고 소개해드렸잖아요. 대한문에서 질서유진 뭐라고 하죠? 띠를 네. 들으셨을 때, 그때는 아마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제가 한동안 좀 걸렀는데, 제가 한놈만 패기를 이 방송으로 계속하고 있었어요. 최성령 경비과장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물론 그 개인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네. 최성령으로 대비되는 그렇죠. 그 공권력의 무법적인 대응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랬는데, 한두 번 쉬었어요. 근데 우리 최성령 같이 기억하시잖아요. 네. 그냥 서운하셨을 것 같아서 그냥 한마디 합니다. 대한문 현장에서도 실제 현장 활동도 현장 활동이지만, 네. 우리 장하나 의원님께서도 의원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또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을 계속 측면 지원을 해 주시면서 그 현장 싸움들을 또 유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현장 결합형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정말 제 입으로 얘기하기 참 구차하긴 아니요, 하지만 입으로 얘기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집회를 하고 데모하는 현장 가서 국회의원이 가면 응원이 되고 힘이 나고 그것만 해도 고맙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그러려고 가고 싶진 않아요. 진짜 일을 잘 해야죠. 거기 가서 맨 앞줄에 앉아가지고 사진 찍고 이게 그냥 심정적으로 싫은 거는 강정에서 많이 봤기 때문이에요. 맨날 맞거나 하거나 일은 돌아가는데 큰 행사라던가 아니면 그런비바이 폭파한다 그러면 또 정신들 오지만 평소에는 연락 닿고 좀 도움 구하기도 힘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싫었겠어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냥 저는 아시겠지만 그냥 명함에 핸드폰 번호, 방번호, 뭐 번호 다 파고 다니잖아요. 그냥 아무리 국회의원 바빠봤자 또 이렇게 드려도 저한테 막 연락 그렇게 정말 일을 못 볼 정도 연락 오고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정말 필요할 때 그렇죠. 필요한 일에 어렵게 의원님 바쁘신 거 아니냐면서 아닙니다. 더 편하게 아무 때나 연락하세요 할 정도로 그렇게 안 불하니까 그냥 국회의원이 원래 그런 일 하라고 뽑아서 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가 이러겠어요? 필요하면 연락해 이러고 막 뿌리고 다니시는구나. 대한문에서 뭐 결합하고 말고가 아니라 저 문제예요. 저도 거기서 이제 문제가 있을 때 대한민국 어느 장소에서나 특히 대한문과 같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예전에 만민공동회도 열렸던 장소이고 많은 대한민국의 중심지이고 광화문하고 비슷하고 청계광장 비슷한데 정치적인 역사적 의미가 있는 장소죠. 제일 많은 국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장소라서 거기서 집회라는 게 유의미하지. 이건 그때 권영국 변호사님이 얘기하셨나? 그렇다고 여기는 이런저런 이유로 집회를 못 한다는 것도 부당하지만 그런 식으로 이유 저유 갖다 대서 하면 아무도 한 번 우리 집 뒷골목에서 지금 집회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거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런 장소가 주는 의미가 있고 그런 게 아마 제가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예전에 본 것 같은데 지금 중구청 남대문 경찰서가 거기 그런 어떤 법원 판결이나 이런 것들 전혀 무시하고 저렇게 밀어붙이기 식이고 결정물 앞에 들고도 그랬었죠. 그렇죠. 앞에 들이대도. 이거 서울청 수준이 아니라 그냥 경찰청 수준에서 저는 이 역시도 박근혜 정부는 전국의 농성장들을 보기 싫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보기 싫으니까 안 보이는 데 가서 하든지 참고 살든지예요. 대한문에 화단 심은 것도 알겠지만 그 서귀포 아름다운 강정마을에서 공사장 앞에 우리 맨날 집회하는 장소에 쫓겨내고 화단을 조성했어요. 구럼비는 발파하면서 다 없애버리고 느닷없는 화단들은 보호하고 계시고. 또 흥분했네요. 흥분하다 못해 눈물이 날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이런 장하나 의원님의 모습에 응원 주시는 분들이 또 많으시네요. 내가 좋아님, 크크크, 막 하시는 분 같대요. 맞습니다. 영업하시는 분 같아요. 제가 돈으로 사주십시오 이런 거 못하지만, 여러 현안에 대해서는, 다 하라고, 다 관심 가져주시고, 다 또 연대의 마음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거는 저는 좀 더
더 많이 해야 되겠지만, 1인 1현장, 뭐, 1인 1현장. 고르셔서. 네, 여러분, 성격대로 취향대로 골라보세요. 강정미량. 네. 여러분, 뭐, 성격대로 취향대로 골라가시라고 지금 영업사원분께서 말씀하십니다. 정말 그런 마음이에요. 네. 그래도 최소 한 군데는 정말 가족처럼 한번 지켜봐 주시면. 가족처럼. 네, 우리가. 친구처럼. 가족처럼, 친구처럼 1인 1현장 약속하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네. 떠나요 둘이서 모든 것 훌훌 버리고 제주도 푸른 밤 그 별 아래 네, 날 흐리고 비 왔던 금요일 여러분은 이재정의 70.5를 듣고 계십니다. 장하나 의원님 옆에 와 계시고요. 의원님. 네. 저는 의원님을 제가 뽑았어요. 네. 그게 아니라 의원님을 처음 봤던 거는 실은 뭐 TV에서 장하나 의원 뭐 이렇게 그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이제 4명이 당선이 됐다더라 이러고 봤어요. 근데 우연하게 제가 공천심사 마지막 과정에 제가 참여를 하게 됐는데 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면접 보는 자리에서 정말 제 눈에는 대학생처럼 보였어요. 신입사원 면접처럼 딱 들어와서 정갈한 복장에 단정한 복장으로 딱 앉는데 근데 눈에 총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까? 이미 투표를 통해서 당선자로 확정은 되었지만 이제 뭐 가부 정도의 이제 의견을 낼 수 있는 저희한테 그런 권한은 있었거든요. 마지막 공천심사위원회에. 근데 똘망똘망한 눈에서 총기가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정책에 대한 질문을 아마 제가 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미 고민이 너무 많이 돼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미 이제 강정 문제에 결합하셔서 활동하셨던 것도 있고 정치에 대한 고민도 많이 무르익었던 상태더라고요. 그런 인연이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 34살 때니까 2010년에 네. 제주도에서 도의원 출마했다가 그렇더라고요. 네, 당선했었죠. 그때도 정말 맨 땅에 헤딩 하여튼 몸뚱이만 가지고 네. 또 이런 선배님들하고 이렇게 재밌게 했었는데, 네. 정치를, 다행이죠. 저는 정치의 현재 정치가 만족스럽고, 또 제가 속한 정당을 포함한 많은 기존 정당들이 지금 마음에 들고 호불호 이런 건 아니고요. 네. 싫어도, 몸 아픈데 병난 거 싫은데, 그렇다고 놔두면은 병 심해지듯이,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이 대한민국 정치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 많고 화도 내시지만 화내면 병이 악화돼요. 네. 아시겠지만 좋은 것도 먹고 뭐 난치병이라 하더라도 이게 누군가의 목숨이라고 하면 쉽게 포기 안 하고 내 가족이라고 하면 포기 안 하듯이 이 나라도 결국에는 이게 나남이 있는 게 아니라 정치란 요소도 내가 속해 있는 나라에 엄연한 부분이고 떼어낼 수 없는 부분이라면 고쳐 나가야 되고 근데 바뀔 수 없어. 정치는 그냥 원래 이런 거야. 뭐 혐오를 불러 일으키는 것도 예컨대 요새 우리 종북 프레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 식의 하나의 프레임이라는 걸 제가 그들이 원하는 거죠. 예전에도 그렇게 생각은 했지만 요새 이제 정말 현실 정치에 가까이 국회라는 곳에 있다 보니까 정말 느껴요. 뭐 새누리당이나 뭐 민주당이나 아니면 뭐 이런 국회의원은 다 똑같아. 뭐 그런 생각들 하시고 정치 포비즘.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 안 똑같고요. 또 뭐 정도 차는 있지만 정말 우리 생각에 뭐 저만 소탈한 게 아니라 정말 소탈하고 소박한 이웃 같은 이런 국회의원들 많고요. 또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는 좀 아닙니다. 그런데 정부가 복지예산 뭐 얼마 하고 정반 들고 오면 모자란 게 너무 많거든요. 이번에 또 무상보육도 20%에서 10%로 뭐 예산 줄여가지고 무상보육 공약도 어겼다 그러는데 뭐 그럴 때 복지예산이라던가 이런 것들 확보하고 늘리려고 또 야당 복지위 소속 의원들 싸우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TV에서 나오는 이슈는 아니지만 네. 아직도 그 하나하나의 전선에서 계속 싸우고 계시는 그럼요. 의정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군요. 그래서 뭐 결과가 나오면 뭐 박근혜 정부 복지 예산 늘려 이렇게 나눈 거거든요. 국회란 게. 그렇죠. 결국 정부 예산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뒷얘기 같은 것들을 정말 많이 나누고 싶을 때가 지금 참 많아요. 아 근데요. 의정활동 다 열심히 하시는데 염려가 돼요. 그 뭐 후원금 끝에서 순위 뭐 5등 안에 드셨다고 들었어요. 뭔 돈으로 정치를 하세요? 지금 농협 마이너스 통장으로 정치를 하고 있고요. 아, 여기서 농협 홍보하시니까 또 10,000원 추가입니다. 아, 그런가요? 아이고, 말씀을 뭐, 못하고 얘기, 그냥,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게. 네. 뭐, 방송이 아직 안 익은 거죠. 몸에 막 얘기 다 나오고. 네, 핵심은 지금 마이너스 통장으로 정치를 하고 계시답니다. 후원금 순위로 이제 하위 5명 안에 두시고. 네. 아마 그 안에는 그 정몽준 씨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 예, 몇몇 분이 그래요? 이제 아예 제로이신 분들이 있죠. 그분은 필요가 없는 분이고, 그리고 도종환 의원님 얼마 전에 우리 방송에 모셨는데요. 그분도 그러시다 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이분의 이 재기발랄한 청년 정치가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우리 힘 실어주세요. 또, 총알이 바탕이 돼야 또, 전장에서 병사는 싸웁니다. 그죠? 아이 쑥스러워하고 계세요. 뭐 없어서 일을 못할 정도는 아닌데, 일을 못할 정도는 아니고 또 국회의원 월급 많다던데 뭐가 없냐 하실 수 있지만 또 쓰려고 하면은 한정없이 쓸 때 얼마나 많습니까? 일이. 그리고 약간 1년분 이제 그 정책개발비라는 거 나오는 거 저희 방이 토론회뿐만 아니라 너무 여러 가지 연구 영역이든 뭐든 많이 하다 보니까 6개월 만에 쓰고 이제 다 썼다고 하니까 좀 더 얹어 주더라고요. 근데 그걸로도 남은 시간을 다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새는 토론회 하자 이런 제안도 돈 없다 하면서 그러고 있는데 헛돈 쓰지는 절대 않고요. 또 토론회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 그 바탕으로 어떻게든 제가 특히나 대표 발의한 법은 법의 취지만 가지고 발의했다 이거 저는 끝장 보는 성격이 좋아서 제가 야생동물법 이런 것도 통과시킨 거 있는데 이제 곧 동물원법이 찾아오거든. 야생동물법은 지금 동물원이나 이런 데 멸종위기종들 있어도 그냥 폐사되는 예도 많고요. 한쪽에선 지금 계속 영업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쪽에선 지리산 반달가슴곰 복원한다고 수억 예산하는 거 아시죠? 근데 똑같은 곰들이 또 사육곰 응담 채취용으로 사육곰 문제 같은 것도 아시는데 그런 법들도 계속 하고 있어요. 크고 작다고 생각 안 하고요. 그 법안을 만들려면 의견을 모으고 또 리서치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시는데 최근에 진짜 밀양 송전탑 문제도 그냥 집회 현장에 같이 하시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관련해서 연구 영역을 이렇게 발주를 해서 에너지 정의 행동에 이렇게 발주를 했죠. 그렇게 해서 성과물들을 가지고 또 밀양 송전탑과 고리 원전과의 관계 이런 것도 또 밝혀내셔가면서 아직도 계속 작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처럼 언제나 여러분들께 헛돈 쓰지 않는다고 마지막 말씀하셨는데요. 기억해 주시고요. 코코아님께서 안 그래도 올려주셨네요. 장하나 의원님 후원하려고 했어요. 나중에 연말 정산 때 환급도 되잖아요. 정말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그게 정확한 액수가 10만 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연말 정산 하시는 임노동자라든가 자영업자 이런 분들은 그 정치인 후원금에 대해서는 1년에 10만 원까지 이제 소득공제가 아니고 세액공제. 그러니까 10만 원을 내어도 10만 원을 도로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어떤 정당이 됐든 좋은 정치인 있으면 더 얹어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그런 그 정치 발전을 위해 우리나라에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잘 아셨다가 10만 원은 그 좋은 정치인한테 주시고 다시 또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번잡하시지만 그 제도 많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이제 추석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우리 장 의원님은 추석에 못 내려가시고 또 하루는 또 비박을 하셔야 된다고 들었어요. 저희 우리 서울광장에서 민주당 청막 당사에서 지금 김한길 당대표님이 오늘 18일째인가요? 매일 노숙하고
계시고요. 예. 또 의원님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그 같이 노숙하는데 저는 뭐 추석. 고향에도 안 가고 또 명절도 안 세고 지역구 의원님들보다 좀 예. 그래도 지역의 행사를 안 가니까 예. 추석 당일날 거기서 잘 거거든요. 그래서 뭐 추석 서울에서 명절 세시는 분들은 음식 잘 드시고 좀 남은 거 있으면 싸달라 이런 말씀. 반찬통에 싸셔가지고. 예, 나무젓가락하고 생수는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송편, 부침개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서울광장 근처에 오셔서 010-3693-3971 전화주시면. 와, 국회의원 중에, 방송 중에 자기 핸드폰 네. 공지하는 분 처음 봤어요. 천막으로 가져오시면 입도 많고 눈치 보이니까 근처에 이렇게 우습한 데 가서 저와 따님 많으니까 본인만 불러달라고. 아니, 부담되시잖아요. 거기 의원님, 당직자분들 그래도 몇 분은, 연합원 분은 당일이지만, 추석이지만 계실 텐데, 아유. 부담되실까봐 그냥 제 거 한 2인분 정도만 싸셔서 근처에 패스트푸드점 같은데 이렇게 자리를 빌려서 먹는 쪽으로. 추석 방문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이제 저희가 마무리할 시간이 다 돼가요. 안 그래도 추석인데 추석 덕담 우리 청취자분께 주시고요. 다만 염려가 또 있으신데 이 방사능 하시니까 추석상에 얼마나 많은 또 어패류들이 올라갑니까? 그렇죠. 예, 그런 염려도 또 있으시기도 한 것 같아요. 네, 추석 인사 겸해서 짧게 말씀 주시겠어요? 어패류, 약간 농수산물뿐만 아니라 사실은 일본산 사료를 먹은 이런 우리나라에서 키워지고 있는 이런 가축들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많이 알아봐야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 끼 드시자마자 엄청 내부 피폭되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후로 쭉 조심하는 식습관을 가지시면 되고 그것 때문에 추석 분위기를 다 망칠 필요는 없다. 그 대신 연근해산, 그러니까 국내산 어류는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배가 태평양 나가서 이렇게 어업을 하는 건 원양산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조심하시고요. 일본산 말고 러시아산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가급적 구입을 안 하시는 게 좋은 게 러시아산에는 러시아 가까운 바다에서 잡은 거랑 러시아 배가 일본 근처 그러니까 공동어로가 가능한 구역에 가서 잡은 것도 우리나라 원산지 표시에는 러시아산으로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외국산은 다 금하시는 게 좋고요. 또 재래시장 에서 좀 많이 이런 물건들이 좀 사주세요. 우리 이마트에 선전포고를 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마트들 가지 마시고 기왕이면 번거로우시더라도 또 비 오는 장보기일지라도 요새 또 재래시장도 많이 좋아졌잖아요. 우리 소상공인들 많이 도와주는 소비하시자 그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또 국산 믿고 이렇게 사시면 좋고 아시겠지만 마트에서 생물들, 농수산물들은 사실 물이 별로 안 좋고 가격 비싼 거는 웬만한 주부님들은 다 아실 텐데 그거 하나도 있거니와 대형마트들은 많이씩 사서 많이씩 파니까 원가 단가 낮춰서 농업인들 그렇게 애써 잡은 거를 싸게 단가 후려치는 일들이 거기에 있어요. 하니까 우린 맛있게 먹어도 우리는 같은 값에 먹어도 누구는 더 피눈물 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와, 우리 정말 댓글로도 올려주셨는데요. 알고 보니 더 마음 가고 우리 젊은 의원님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했는데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프로 진행하면서 또 의원님 더 가까이서 보고 또 친구 같고 동생 같고 예쁘고 귀여우면서 든든하고 그런 의원님 한 명쯤은 우리 있어도 되지 않나요? 정말 저도 이렇게 빙긋이 웃어지고 때로는 눈물이 글썽이게 되는 그런 대화였습니다. 기회 되시면 또 국민TV 나와주세요. 집도 이 근처로 옮기셨다고요. 국민TV 출연을 위해서. 네. 이번 수요일에 국민TV 방송국과 아주 가까이 있는 망원정 사거리 인근으로 마포구 주민으로 이렇게 이사를 왔습니다. 저는 순간 이 집 주소까지 부를 줄 알고 순간 긴장을 했었어요. 아까 어떻게 통제할 새도 없이 전화번호를 알리셨는데 그 찰나 같은 순간을 또 챙겨 적으셨을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자주 불러주시고요. 저도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국민TV 보고 있고 저도 조아버님입니다. 우리 조아버님, 우리 장하나 조아버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오늘도 이렇게 유쾌한 대화에 행복했고요. 다음 주를 기다리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도 안녕하세요.